안녕하세요. 2교시 강의를 맡은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죠? 네, 혹시 잘 들리고 있는지, 네, 잘 들리시면 들리신다고 한번 채팅에 한두 번만 쳐주시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단 강의에 앞서서 세팅할 사항이 조금 있어서 약간 5분 정도 먼저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네, 보시면은, 아이고, 아직 잘 보이시나요 지금? 트렐로 화면? 여기 트렐로 화면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제 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일단은 먼저 구글 드라이브를 켤게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교시 때 구글 콜라보터리 콜앱 설치했었죠? 네, 그래서 콜앱을 하나 켭니다. 네, 이렇게 켜고 이렇게 하나 켜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있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버튼, 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인데 요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결 눌러주시면은 이제 구글 가상몰입상에 이렇게 드라이브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 들어왔던 트렐로에서 저 김동훈 연구 판다스 넘파이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해당 이제 위치에 파일이 있어서 이렇게 폴더가 있어서 뭐 이미 폴더가 존재한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폴더를 아마 설치하시기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려놓은 파일을 다운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호침을 하시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호침하시면은 에듀케이션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저희가 오늘 쓸 자료들이 몇 개 준비가 되거든요. 연결하는 법이요? 네. 연결하는 법은 어떤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자면은,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고, 새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그냥 요 우측 상단의 연결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연결 중 뜨죠? 그 상태에서 연결됐어요. 그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이 폴더 모양 이제 이모티콘 있죠? 뭐라고 하지? 네. 피토그램인가?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 다시 이제 폴더를 눌러주시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액세스 허용하시겠습니까? 뜨죠? 여기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눌러주시면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트렐로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다시. 네. 여기 구글 밑에 올린 제가 올린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셀에다 넣고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 Shift 엔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education이라는 폴더가 드라이브 안에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다들? 잠깐만요. Shift 엔터요. 네. 다들 되셨나요? 조금만요. 네. 지금 crawling into education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클로닝. 그거를 돌리면 왼쪽 거기에 드라이브라는 게 폴더가 생겼어요. 네, 그쵸. 드라이브 안에 네, 네. 마이 이제 드라이브. 네,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다시 돌아가시면은 네, 이제 네. 가장 상단에 에듀케이션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생겼어요. 이제 들어가셔서 네, 예. 교육자료를 .ifmb를 예, 예. 클릭하시고 그걸 클릭해야 돼요. 네, 그리고
콜랩으로 열기를 그걸 클릭하시, 클릭하면은, 콜랩. 네, 우클릭하시면 이제 콜랩으로 열 수 있습니다. 야, 여기요. 네, 이렇게 하면은, 오픈 위드 구글 콜랩. 네네. 네, 네. 다들 잘 되셨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기다려야 돼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저는 됐어요. 네, 교육자료.ipynb. IPyMB. 네, 이거 여시면은 아래와 같은 상태로 이제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실습도 하고, 이제 강의할 때 또 확인을 몇 개 할 거니까 아마 틀어놓고 하시면은 이제 될 거고요.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아마 설명하지 않고 조금 간략하게 갈 건데, 이제 나중에 차후에 좀 공부하실 때, 혹은 개념이 헷갈리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듀케이션이라는 폴더는 그냥 구글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요걸 실행하셨다면은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다면은 내 드라이브에 에듀케이션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위에까지 %cd까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계속 참여하시는 네. 분들이 새롭게 계속 네. 생기셨어요. 아마 한 번, 두 번으로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계속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우선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제 오전에 콜앱을 설치했었죠. 그래서 콜앱이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콜앱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새로운 이제 노트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연결, 우측 상단의 연결. 네, 우측 상단에 연결을 클릭하시고, 네. 그 다음 연결됨이 떴죠. 연결됨이 뜨고. 그 다음에 요 네. 좌측에 보시면 폴더 이제 픽토그램이 하나 있어요. 네.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네.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또 폴더 모양이 하나 더 있죠. 그 드라이브처럼 생긴 거. 구글 예, 드라이브처럼 생긴 거. 요거를 그 폴더. 네. 눌러주시고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네, 그러면은 그 구글 드라이브가 내 구글 드라이브인 거죠. 네, 그죠? 본인의. 네. 그래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올려드린 이거를 전체 복사해야 돼요. %cd부터 끝까지. 그냥 링크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cd부터 쭉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셀에다가 넣고 컨트롤 V 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행할 때 Shift 엔터. 네, 아니면 좌측에 요 동그라미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이 잘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파일을 잘 내려받은 상태가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 드라이브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이제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있는 요 교육 자료 누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콜앱으로 열기, 오른쪽 네, 우클릭한 우클릭하고 다음에 콜앱으로 열기. 콜랩으로 열기 하면 네, 안에 이제 셀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네. 좀 기다리면은 네. 네, 네. 이렇게 셀들이 나옵니다. 요 실습 환경이 돼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강의가. 왜냐면은 저희가 그 네. 필요한 이제 몇 개를 네네. 뭐 CSV랑 이제 엑셀 파일이랑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노트북하고 CSV, 이제 엑셀 파일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됩니다. 혹시 이게 지금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한번 다 되셨는지 되셨으면 네. yes 혹시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네. 됐어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되신 걸로 되신 알고 건가요?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네. 여기서 일정일로 썼네.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판다스, 넌파이,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파이플롯 시본이라는 이제 시각화 툴까지 교육을 맡은 김동훈이라고 하고요. 제 아래 메일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제 뭐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트렐로 혹은 톡방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오늘 판다스 일단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판다스를 배울 건데요.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이제 그에 필요한 이제 핵심적인 5가지 기능을 5가지로 나누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자료 구조, 그리고 메서드 이렇게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일을 둘러오고 결칙시를 처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자료 형태 및 타입 변경. 그 다음 네 번째는 조회 및 요약.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리즈 연산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시리즈 연산 뭐 나머지는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뭐 이런 단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 배울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우선 기본 자료 구조 및 메서드를 알아볼게요. 이제 판다스에서 다루는 이제 기본 자료 구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시리즈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뭐고 시리즈가 뭐냐?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아래와 같이 행과 열을 이렇게 행을 가지고 열을 가진 요런 그 일반적인 표를 생각하면 편한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굳이 지금 형태에서는 각 셀에 이제 데이터 하나씩 담겨 있는데 요 이제 숫자 혹은 문자가 아니라 뭐 데이터 프레임 안에 데이터 프레임도 담을 수 있고 아무튼 이제 격자 형태로 된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숫자가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한 컬럼, 한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그 리스트에다가 인덱스를 추가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가 데이터 프레임이고 일단 설명을 하자면은 첫 번째가 이제 학생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영어 점수가 있고 수학 점수가 있는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 표 전체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고 이 하나하나 각 열이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를 만드는 법,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법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크게 뭐 딕셔너리를 앞서 배웠던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제 넘파이 어레이 좀 이따 배울 어레이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뭐 딕셔너리를 선호합니다. 사용할 때 좀 편해서. 그래서 딕셔너리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은 이제 판다스를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선 네. 그래서 판다스를 PD로 불러오게 되죠. 임포트 하는데 판다스라는 모듈을 불러오는 거예요. PD로. 그래서 판다스의 별칭이 PD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다스에 시리즈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제 판다스 시리즈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안에 넣습니다. 딕셔너리인데 이제 여기서 키가 컬럼 이름이 되고 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밸류 아까 배웠었던 밸류가 이제 그 시리즈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이제 컬럼 이름으로 들어가고 매스 스코어도 컬럼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아이디의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0, 1, 2, 3, 4. 이 부분이 0,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의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47, 64, 8, 67, 13 이렇게 값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점수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뭐고 시리즈가 뭐고 만드는 방법은 어떻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뭐 실습을 잠깐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셀 요 윗부분은 이제 해주셔도 좀 네, 해주죠. 네. 첫 번째 셀을 실행하시면은 셀을 실행하시면은 요 URL로 가라 요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URL로 간 다음에 제 구글 계정을 클릭을 하고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요. 이걸 누르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요 Enter your 이제 Authorization 코드를 쳐라 라고 하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V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네요. 네. 네. 또 해봤나? 저는 조금 오래 걸려서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여기 있는 요 버튼, 아까 했던 버튼 있죠? 요거 눌러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 네, 하면은 드라이브가 잘 올라온 모습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네, 필요한 이제 모듈들을 가져올게요. 이제 일단은 저희가 밑에 거는 차치해 두시고, 제가 중요한 건 이 판다스 하나만 기억을 해줄게요. 판다스를 임포트한다. PD로 이런 뜻이거든요. 임포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리즈를 생성해 보면은 이제 판다 이제 판다스를 가져왔죠. 판다스 안에서 이제 많은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까지 치시면 이제 시리즈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괄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딕트 아이디, 이제 딕셔너리 아이디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키가 스튜던트 아이디죠. 그 다음에 밸류가 0, 1, 2, 3, 4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딕셔너리 아이디를 판다스 시리즈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딕셔너리를 통해서 시리즈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같은 방식으로 생성을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그냥 0에서 5까지 똑같은 걸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난수를 이용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0에서 100 사이에 난수를 5개 만드는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0에서 100 사이에 난수를 5개 만드는. 그래서 영어 점수에다가 난수 설정, 그 다음에 수학 점수에다가 요 밸류 설정 이렇게 해준 거고요. 요 딕셔너리를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게 됩니다. 실행하시면은 아마 결과가 다 다르실 거예요. 난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다스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기초적인 메서드를 알아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제 4가지 기초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컬럼스, 밸류스, d타입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인덱스는 해당 자료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그다음 데이터 프레임의 값,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타입 이걸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요 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붙어있던 부분이 인덱스가 되고, 여기에 스튜던트 아이디, ENG 스코어, 매스 스코어 있는 부분이 컬럼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채워져 있는 값들이 밸류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를 출력을 해라 했더니 레인지 인덱스다, 범위 인덱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0에서 5까지, 0에서 시작해서 5에서 멈추는데 스텝은 하나씩 커지는 인덱스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밸류스는 그대로 0, 1, 2, 3, 4 아이디죠. 47, 64, 8 요거 영어 점수죠. 그 다음 92, 96 요거는 이제 수학 점수죠. 이렇게 해서 반환을 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인데요. 데이터 타입은 각 컬럼에 이제 자료들이 어떤 데이터인가를 이제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튜던트 아이디는 이제 int 64, 이제 인테저인데 이제 2의 64제곱개만큼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해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스도 아까 앞서 보았던 그대로 요 컬럼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조회를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컬럼만을 조회하고 혹은 새로운 컬럼을 한번 할당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 컬럼을 조회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리스트 인덱싱과 거의 비슷합니다. 리스트 인덱싱과 거의 비슷한데 데이터 프레임하고 대괄호 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 또 감싸주고 안에다가 이제 칼럼, 저희가 이제 찾고 싶은 칼럼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칼럼을 조회한다 라는 뜻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영어 점수를 조회했더니 영어 점수에 해당하는 그런 값들이 반환되게 됩니다. 새로운 이제 할당이죠. 할당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 저희가 원하는 컬럼 이름 있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값을 넣게 됩니다. 혹은 이제 시리즈를 넣게 됩니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기능이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열이 같아야 돼요. 그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는 지금 길이가 5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길이가 5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길이가 6인 데이터를 밸류에다 넣고 할당을 해버리게 되면은 에러가 반환이 됩니다. 좀 이런 천천히 해주시고. 네. 그래서 네. 근데 네, 할게요. 그래서 조회는 데이터 이제 스코어를 이제 여기서 만들고 이제 컬럼스를 조회하면은 요 세 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개가 잘 나올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밸류스를 조회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제 다들 인테저 64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컬럼을 조회해 볼게요. 이번에는 df 스코어에서 영어 점수 이거 그냥 수학 점수 바꿔볼게요. 그래서 수학 점수를 조회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컬럼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이제 스코어에다가 사이언스 스코어를 이제 할당을 해볼게요. 근데 뭐 0번 학생은 40점, 뭐 1번은 40점, 50점, 60점, 80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전체 길이가 5인데 여기서 길이가 6인 밸류를 할당을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죠. 그래서 길이가 이제 밸류의 길이가 이제 인덱스의 길이와 맞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가 출력이 되고 그래서 밸류의 길이를 인덱스에 맞추던가 아니면 인덱스의 길이를 밸류에 맞추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덱스가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인덱스의 길이에 맞춰서 값을 할당해 주게 되면은 예쁘게 이제 과학 점수까지 잘 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잘 따라오. 네, 알겠습니다. 말 좀 빨라가지고. 일단 복습을 한번 하자면은, 네. 그래서 기본 자료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가 있다.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이렇게 표에, 잠깐만.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일반적인 표의 형태를 생각하면 편하고, 시리즈는 이제 표에서 컬럼 하나, 요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리즈는 보통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딕셔너리 혹은 넘파이 어레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선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길이가 꼭 같아야 한다. 밸류들끼리의 길이가 같아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이고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럼스, 밸류스, 딕타입스를 통해서 각각 인덱스, 컬럼, 밸류, 딕타입 이렇게 네 가지를 조회할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표에 앞서 붙는 부분이 인덱스가 되고 이제 위에 붙는 부분이 컬럼스가 되고 요 값에 해당하는 값들이 밸류스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그 다음에 컬럼 네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특정 컬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컬럼 네임은 새로운 컬럼을 할당할 때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컬럼 이름을 넣고 거기에 길이가 같은 밸류 혹은 시리즈를 할당하게 되면은 새로운 컬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데이터 프레임을 네. 만드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드는. 함수를 보통은 이제 불러오게 되죠. 근데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제 객체에 대해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는 이제 처리를 할 때 보통 한 단위, 열 단위로 이렇게 매트릭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행렬 연산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편하게 해주는 그런 객체로 이제 기본적인 메서드,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조회나 할당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파일에 결측치 혹은 중복치 이런 이상한 값들이 있다면 이런 이상치들을 잘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에는 이제 read CSV 그리고 엑셀 파일이라는 불러온 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CSV는 이제 말 그대로 CSV를 읽어오는 함수. 그 다음에 엑셀은 엑셀을 읽어오는 함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깨지죠? 작아서 이제 디렉토리를 이거는 제가 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read CSV pd. 그 다음에 CSV 읽어오는 함수인 read CSV 괄호 열고 그리고 이제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요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데이터 디렉토리에 요 위에 부분이 이제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콘텐츠에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에 뭐 이런 폴더에 트레인이라는 CSV 파일을 읽어오겠다 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아래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읽어오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CSV 말고 엑셀 파일을 읽어보고 싶을 때도 많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그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함수인데 엑셀 파일이라는 걸 불러올 거예요. 근데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가 여러 개가 있죠.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여러 개의 시트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CSV로 읽어와도 물론 읽어와집니다. 근데 읽어와지는데 이 첫 번째 시트밖에 읽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트까지 다 여러 가지 시트를 읽어오려면은 엑셀 파일 pd.엑셀 파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읽어온 다음에 그래서 xlxx라는 이제 파일에다가 저장을 했죠. 불러온 파일을. 그리고 다시 pd.readexcel을 써가지고 여기서 시트 1을 시트 언더바 1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시트 2, 두 번째 시트를 시트 언더바 2로 저장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 에러가 난다고요? 에러가 나는데 보통 이 할 때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연결을 하셨나요? 혹시? 구글 드라이브 연결이 안 되면은 네. 액세스를 못 하니까 못 갖고 있는 거죠. 네. 지금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걔를 접근할 수가 그쵸.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해요? 연결을 아까 처음에 그래서 네네. 55분까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단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써야 되니까. 연결. 일단은 첫 번째로 새로 만들기를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앞선 시간 설치를 했었으니까 콜앱을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시고 연결 눌러주시고 이 좌측에 연결이 됐죠. 그 상태에서 연결 파일을 누르시면은 여기 요 이제 폴더 마크가 있거든요. 마크 누르시고 연결을 하시면 이제 연결이 됐죠. 네, 그 상태에서 아마 요것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올린 텍스트를 그대로 전부 다 복사를 해가지고 요 셀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실 거예요. 잘 따라오셨다면은 이 형태로 출력이 되실 텐데 출력이 되고 나면은 드라이브에 education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들어가시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콜랩으로 여세요. 열면은 이 교육자료 파일로 들어가지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누르시고 이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연결이 돼서 지금 누르면 연결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클릭은 하지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네, 아마 정상적으로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다시. 그리고 데이터 타입인데 이 부분은 근데 뒤에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패스를 할게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불러올 때 이 칼럼별로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원하는 용량이 큰 경우나 뭐 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니까 일단은 간단히 설명 아마 원하시면은 이 부분 읽어보시면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일단 이런 방법을 왜 사용하냐? 용량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파일을 불러왔더니 메모리를 620메가 정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 상태에서 불러오게 되면은 약 250메가 정도 메모리 감소하게 되고요. 메모리가 차고 넘치는 경우라면은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큰 파일의 경우에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파일을 합치거나 할 경우에는 거의 데이터가 갑자기 잘못하게 되면은 수십 기가 상태로 튀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를 꼭 관리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뒷시간에 잠깐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잘 불러왔으면 결칙치를 확인하고 결칙치를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결칙치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할게요. 이제 결칙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불러온 파일 이름 놓고 .isNA NA인가 아닌가를 체크를 해주고 .sum을 해주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 컬럼별로 NA인 개수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일단 뒤에서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결칙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fill NA 그리고 drop NA 두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fill NA는 NA를 요 괄호 안에 결칙치를 지정한 값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다음 drop NA는 NA가 있는 값을 데이터에서 지우게 됩니다. 직관적이죠? 설명이. 네,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교육자료에 이제 있는 데이터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리드 엑셀 해서 불러올게요. 제가 이번 취미생활을 이제 합주를 하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이제 파일이고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곡이 있고 뭐 각각 별로 이제 밴드에서 하는 세션들이 있고 여기서 현재는 원래는 이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익명을 위해서 이제 임의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불러오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is NA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각 셀에 대해서 이 값이 NA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shift 1을 이제 원래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런 데는 아티스트는 쫙 차있죠 값들이. 그래서 NA가 다 아니다 라고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true 이제 unnamed 컬런 1 같은 경우는 전부 다 NA죠. 그래서 NA가 맞다 라고 반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값들은 이제 다 NA다 아닌 값들은 false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썸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컬럼별로 요 NA 값을 합치는 거예요. true, false 값을 합치는 건데 이제 true를 이제 합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컬럼별로 이제 이런 불린 앞에 말했던 이제 불리언인데 이제 true, false 값을 합칠 때는 true는 1로 계산을 하고 false는 0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합치게 되면 결국에는 컬럼별로 NA 개수를 반환하게 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티스트에서는 이제 NA 값이 하나도 없고 unnamed 콜론 1에서는 19개, 뭐 7개 뭐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죠. 만약에 값 말고 비율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이밍 길이를 구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는 이제 NA가 0%고 NA 이제 unnamed 콜럼 1은 100%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칙치를 채워볼게요. 이번에는 근데 fill NA를 한번 채워보면은 이제 NA를 지정한 값으로 한번 채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딱히 뭐 공백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뭐 공백이나 아니면은 뭐 NA 뭐 이렇게 채워보면은 공백이 다 NA로 채워준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형태는 적절하지 못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drop NA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NA를 이제 원래 데이터에서 NA가 포함된 행이나 열을 이제 드롭해내는 그런 메소드인데요.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예, 그냥 한번 해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남았죠. 왜 아무것도 안 남았냐 하면은 왜 아무것도 안 남았냐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전부 다 NA이기 때문에 NA가 포함된 핵을 전부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런 형태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엑시스를 그러니까 축을 이제 세로 축으로 지정해 주게 되면은 NA가 하나라도 있는 열을 이제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라도 있었던 뭐 기타 2나 뭐 드럼, 뭐 키보드 미디 뭐 이런 게 다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how는 이제 어떤 방식이 이제 데이터를 드롭할 방법인데 이제 any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밸류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all을 선택하게 되면은 any와 all이 두 개가 있는데 any는 하나라도 NA가 포함될 경우 엑시스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NA를 이제 드랍을 하고 NA가 포함된 엑시스를 드랍을 하고 그다음에 all의 경우에는 전체가 NA일 경우 네, NA가 포함된 엑시스를 드롭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엑시스를 1으로 하고 그 다음 how를 all로 하면은 저 세로축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전체가 NA인 컬럼을 드랍을 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가 요 NA였던 요 unnamed 컬럼 1하고 unnamed 3가 잘 드랍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롭 디플리케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 요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중복을 만든 데이터예요. 그래서 중복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이게 이거 아래 보시면은 그래서 세 개가 중복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 딜리버 뭐 비트 뭐 이렇게 세 개가 아니 두 개구나. 중복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중복이 있으면 안 되겠죠 데이터에. 물론 중복이 필요한 데이터는 없지만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중복치가 있을 경우에 중복치를 이제 드롭해내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한데요. 그래서 df 앞에 놓고 점 찍고 말 그대로 드롭 디플리케이트 이렇게 해주시면은 중복치가 열 기준으로 이제 행 기준으로 이제 드롭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행에 대해서 막 중복치를 드롭하는 거고요. 만약에 특정 컬럼에 대해서만 드롭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뭐 보컬 기타와 겹치는 거를 드롭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에 대해서만 중복치를 확인해서 두 개가 같으면은 중복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드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디폴트로 했을 때는 이제 열이 몇 개였죠? 디폴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18개가 남는데 이제 한번 중복치 두 개를 넣게 되면은 17개 줄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보시면 이제 인덱스가 하나가 빠졌는데 2번에서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번을 보시면은 0하고 10이죠. 근데 첫 번째에서 이미 0하고 12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중복치로 보겠다. 그래서 드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치 일단은 불러오기 했고 그 다음에 결칙치를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고 결칙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결칙치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혹은 드랍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중복 결칙이 아니더라도 중복은 사실 데이터 의미가 없고 공간만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중복치도 잘 제거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중복치랑 결칙치를 잘 제거해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바로 다음으로 진행을 할게요. 다음 자료 형태 및 타입 변경이에요. 이제 자료를 이제 불러왔는데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자료를 변형해야겠는데 뭐 이런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각각 컬럼의 타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 모양을 변경하거나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다른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결합을 한다던가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연산을 해야 되는데 해당 자료가 그런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일단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날짜 형태로의 데이터 타입 변경이에요. 이제 날짜 형태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시간을 다루는 데이터죠. 데이터형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pd.to datetime. 그래서 datetime 형태로 바꿔라 라는 함수고요. 그래서 시리즈를 datetime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dt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요렇게 되는데요. 이제 일단은 요 df 클래스라는 걸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헤드 부분 출력하면은 데이트가 날짜 형식으로 잘 들어온 것 같죠? 네, 잘 불러온 것 같고 뭐 스튜던트 아이디도 0, 1, 2, 3, 4 뭐 영어 점수도 수학 점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얘는 오브젝트로 나왔죠. 데이트 타임이 아니라. 그래서 얘를 이제 막 시각화에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연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제 X축이 굉장히 이제 좀 지저분해집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날짜만 할 수 있는 연산도 있죠. 날짜만 할 수 있는 연산들이 있는데 날짜 연산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날짜 데이터는 뭐 이제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고 필요에 따라서 뭐 잠깐 문자형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날짜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를 안에 넣죠. 그 df 클래스에 데이트라는 칼럼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df 클래스에 데이트라는 칼럼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데이터 타입을 다시 체크해 보면은 잘 이제 데이터 타임 64로 잘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 타임으로 바꾸게 되면은 dt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제 dt 메소드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놓은 그런 이제 시리즈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데 이제 데이트 타임 됐으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df 클래스에 데이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dt를 써요. 그 다음에 .once를 쓰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데이트 타임에서 이거를 데이트로 보겠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월만 가져오겠다 라는 뜻이고요. day는 1만 가져오겠다 라는 뜻이고 얘는 요일만 가져오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2020년 1월 1일은 1월이었고 1일이었고 이제 윗데이가 2에 해당하는 그런 요일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윗데이는 이제 0부터 6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기준이 월요일 기준이었는지 일요일 기준이었는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찾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당 이제 데이트에서 월, 1, 그 다음 요일까지 추출해내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뽑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지금 이게 현재는 헤드만 해가지고 지금 1월 1일만 보이는데 사실 전체가 보면은 전체 데이터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1월 6일 일단 편의상 7일까지 해놨는데 이런 데이터가 뭐 3월, 4월 뭐 있을 수 있고 2021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연별로 뭐 성적을 보고 싶다. 그거는 월별로 성적을 집계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상태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월에 해당하는 칼럼 만들어주고 요일에 해당하는 칼럼 만들어주고 요런 칼럼을 이제 후에 이제 나중에 배울 이런 그룹 바이나 이제 AGG 이런 걸 사용해서 집계를 하게 됩니다. 요약 통계량을 집계를 하게 되고요.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형태로 바꾸는 방법 하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S 타입. 요거는 이제 특정 컬럼의 타입을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변경합니다. 데이터 타입 안에는 이제 S 타입 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카테고리 범주형으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수형으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은 실수형으로 바꿔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어플라이에 적용할 때 좀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원본에서는 문자형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잠깐 연산하기 위해서 뭐 잠깐 이제 뭐 숫자형으로 바꿨다가 연산을 하고 그걸 다시 새로운 컬럼에다가 할당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쓰이고요.
아니면은 컬럼의 타입이 원하는 타입이 아닐 때 그냥 바꿔줄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의 스튜던트 아이디를 범주형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문자처럼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수형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인테저로 바꿔준 거죠, 얘는. 확인해봤더니 정수형으로 잘 나오고 있죠. 실수형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플로트를 넣었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0.0으로 이제 실수형으로 잘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데이터 타입 변경이었는데 이제는 자리 형태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아까는 이제 드롭 NA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거의 아까 그거는 이제 NA를 드롭하는 이제 특수한 형태의 드롭이고 이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드롭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드롭은 이제 드롭 리스트, 엑시스 이 두 가지를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드롭하고 싶은 그런 리스트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다음 엑시스 드롭할 축을 넣어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게요.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만약에 수학 점수가 저희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 영어 점수만 있으면 돼요. 뭐 이런 아니면 잘못 들어온 케이스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프레임 그러면 이제 덜어내야겠죠 원래에서.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수학 점수를 드롭을 하겠다. 그런데 엑시스는 어떻게? 원이죠. 여기 열방향으로 드롭을 해야 되니까 열방향에 있는 매스스코어를 드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열방향에서 잘 덜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죠 매스스코어가. 반대로 만약에 0번, 4번, 5번 요 인덱스를 기준으로 드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번, 4번, 5번 데이터가 필요가 없다. 만약에 뭐 학생이 아니라 뭐 별칙지라든가 아니면 뭐 에러가 있어서 드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 기준으로 0번, 4번, 5번을 드롭을 하겠다. 근데 엑시스는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행 기준으로 0번, 4번, 5번 데이터를 드롭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인덱스에 보시면 0, 4, 5가 빠져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롭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엑시스 0을 써서 드롭하지는 않고 이제 보통은 열 기준으로 드롭하고 그다음에 행 기준으로 드롭할 때는 이제 조회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부분만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pd.concate을 통해서 붙일 수 있는데 concate은 그래서 concate은 이제 데이터 리스트 concate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들을 이제 쭈루룩 이어붙이는 함수예요. 그래서 concate은 concatenate의 준말이죠. 그래서 concat 줄여서 이제 concat이라고 하는데 이 리스트 안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를 넣어서 그 모든 데이터 프레임들을 좌우로 혹은 세로로 이렇게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제 엑시스는 아까하고 똑같이 이제 0이게 되면은 가로로 붙이기, 그 다음에 엑시스가 1이면은 세로로 붙이기를 이제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컨캐트하는 축 이제 컨캐트할 때 조건이 뭐 컨캐트하는 축 기준으로 길이가 같아야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도 컨캐트하는 결과가 결국엔 데이터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데이터 프레임은 길이가 같은 시리즈들의 조합이죠. 시리즈의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 시리즈를 이어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길이가 다르면은 이제 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 드롭을 여기서 할게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다 1월 데이터예요. 사실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고 연, 월, 1일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죠. 사실 왜냐면은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는데 월이랑 1이랑 요일 같은 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클래스에서 once, day, weekday를 드롭을 하겠다. 어디서? 열 방향으로 열에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에 다시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잘 없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좌측에서 우측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학 점수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만들었던 방식인데 이거는 다시 대충 보셔도 돼요. 왜냐면 딕셔너리를 통해서 그냥 과학 점수를 만들어줬다 라고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난수를 생성하는 건데, 뭐 해서 사이언스 스코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 df 클래스를 넣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스코어 넣고, 그래서 이를 그 가로로 세로로 붙이겠다 라고 해볼게요. 아니지, 엑시스 1이 가로지. 1이 가로, 예, 가로로 붙여볼게요. 가로로 붙이면은 이렇게 잘 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엑시스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게 되면은 길이를 억지로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됩니다. 이상하죠? 길이가 보시면 2배로 늘어났고, 인덱스도 이상하게 붙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아래 56개 요 부분은 요 사이언스 스코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붙기 때문에 꼭 이제 엑시스랑 뭐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잘 붙이면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50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하나만 더 살피고 넘어갈게요.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이런 분석을 할 때 이동 평균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동 평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주식 같은 거 혹시 아시죠? 주식 한번 보시면은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혹은 사보시거나 이런 주식의 추세를 이제 판가름 이제 주식의 추세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단순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특정 포인트마다 이렇게 얼마만큼 움직이는가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동 평균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만큼 예를 들면은 윈도우가 5다 그러면은 그 특정 시점부터 5개 데이터를 잘라가지고 평균을 내요. 그래서 그거를 해당 데이터로 삼게 되는 건데 이거는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한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보시면 되게 위아래로 노이즈가 되게 심하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스무딩을 해주는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동 평균을 하게 되면은 롤링을 쓰게 되면은 이동 평균을 하게 되고 EWM을 쓰게 되면은 이제 지수 이동 평균을 하게 됩니다. 지수 이동 평균은 보통 수식을 찾아보면은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 이제 최근 값에 더 가중치를 얼마만큼 줄 것이냐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본 데이터고 이게 이제 주황색이 조금 길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노이즈가 되게 심한데 주황색이 원래 데이터예요. 이제 원래 데이터인데 여기다 노이즈를 준 건데 이제 여기가 그냥 단순 이동 평균, 그다음 이 아래가 이제 지수 이동 평균인데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제 이동 평균이거든요. 주황색이 이제 원본이고 보시면은 원본의 추세를 꽤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얘도 노이즈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금 스무딩해서 학습을 만약에 모델링 한다거나 아니면 예측을 한다거나 혹은 추세를 살핀다거나 할 때 조금 더 이제 보기 편한 좀 더 이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형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롤링을 넣게 되면은 이제 이동 평균을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안에 얼마만큼 이제 며칠 이동 평균을 할 거냐 그럼 200을 넣게 되면은 200개에 대해서 이동 평균을 이제 산출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현재 값에 가장 최근 값은 얼마만큼 가중치를 줄 것이냐 이런 식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더 알아보시고 싶으시면은 검색을 통해서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길어졌는데 일단 1교시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지 쉬는 시간에 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다음 시작은 조금 쉬고 3시 5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동안 혹시 Q&A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하셨는데 한때는
요 시트는 들어오셨나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것까지는 실행을 하신 거예요? 요거까지는? 여기까지는? 요거는 확인을 하셨나요? 아, 네.